혹시 너무 많이 졸립다 그러면 안 졸린 척 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막 억지로 안 졸린 척 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일어서서 좀 뒤쪽에서 서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세요. 막 그럼 괜찮으니까 막 좀 왔다 갔다 좀 한다든가 소리 좀 안 나게 해서 그럼 괜찮아요. 아니면 나 도저히 피곤하다 그러면 엎드려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한 10분 자면 그래도 조금 개운해지잖아요. 10분 부족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안 졸린 척 막 졸음을 쫓으려고 억지로 그러잖아요. 그럼 1시간 그냥 날아가요. 아무 머리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예요. 그냥 차라리 엎드려서 주무시든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깨면서 하겠다면 이제 좀 뒤쪽에서 서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2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시간 학원에 와서 하는 시간 토요일날 쉬지도 않고 왔는데 좀 뭔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다가 평소 공부 안 하다가 오후까지 내리 하려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힘들죠. 우리 몸도 뭐 반응도 안 하고 막 거부감이 굉장하잖아요. 우리 몸속에.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마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파종 보장입니다. 제파종. 그럼 아까 벼에서는 뭐예요? 벼는 제2양 제지파. 그럼 제2양 제지파는 언제까지 한계가? 7월 30일. 7월. 그다음에 이제 마늘은 10월 31일. 이제 이렇게 조금 그것만 좀 딱 체크해서 알아두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가입 수확량이 가입 가격 곱하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가입 수확량을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건 똑같아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이거 다 똑같아요. 그다음 보험료입니다. 자, 여기서 보험료 그 2번의 산출식 봐봐요. 2번의 산출식. 여기는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 요율 곱하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어요. 여기 체크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제시설이 뭐냐면 그 밑에 박스 보니까 뭐예요? 관수시설 있잖아요. 관수시설. 네. 자, 149페이지입니다. 네. 왜 아까 펼쳐놓고 쉬지? 덮어가지고 못 찾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늘밭에 보면 다 관수시설 돼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그런 거 쭉 돼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이제 하는 데는. 자,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물을 뿌려주게 해주면 이제 폭염이랄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피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납입 방법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수납 기준 다 갖고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거기 이제 보험금 봅니다. 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재파정 보험금입니다. 먼저 재파정 보험금 지급 사유. 자, 밑줄 큽니다. 여기는 조금 말이 기네요. 보험 계약일 24시부터 당해연 또 10월 31일까지. 자, 여기를 한마디로 뭐예요? 보험 기간 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가 참 이게 쓰는 사람마다 사람의 스타일이 참 달라요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보험 기간 내 그랬는데 여기는 다 써놨어. 그러면 혹시 이걸 실제로 서술하시오 했는데 보험 기간 내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보험 기간이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안 했다고 틀렸다 하면 이것도 논란이다. 여러분 이의제기 하세요. 자기네들이 다 통일시켜야지. 뭐하러 이때는 이렇게 또 써주고 말이야 복잡하게. 아니 우리 수험생 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 좀 편하게 해주면 뭐 어디가 덧나? 아주 참 이 보면. 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료.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마늘의 10R당. 자, 혹시 처음 오시는 분. 자, 10 이거 R라고 읽어요. R. 면적을 나타내는데 이거 1000제곱미터를 10R라고 그래요. 그럼 1R는요? 네? 그렇죠. 100제곱.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R당 하지 뭐 또 10R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냥 R당 100제곱미터 이래도 되죠? 근데 이제 10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는 100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좀 크게 좀 기준을 본다 이런 의미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러면 자 10R당
3만 주 미만으로 출연돼요. 시바르단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을 때 이제 보험금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산식을 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35%네요. 아까 우리 비교했을 때 뭐하고 벼하고 이제 제2양 재집하는 얼마였어요? 25%. 여기 30% 좀 더 세죠? 왜 여기 좀 더 많이 줄까요? 하면 마늘이 좀 비싸요. 더. 마늘은 일일이 어떻게 손으로 막 이렇게 손으로 심다 보니까 노동력 인건비가 많이 들어.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줘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 35%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표준 PL.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표준 출연 PL율이 어떻게 이제 계산하나요? 저기 보니까 3만 주 기준이 되죠. 그래서 3만 주에서 출연 주수 뺀 것을 3만 주로 나눴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겁니다. 자, 3만 주에서 만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출연 주수는 뭐냐면 맨 처음 우리가 심었을 때 맨 처음 심었을 때고 이렇게 맨 처음 심었을 때가 3만 주 미만으로 나오면 가지고 다시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출연 주수가 맨 처음 심었을 때. 자, 그래서 거기 자 3만 주 미만으로 출연돼요.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면 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15,000주가 출연했어요. 그럼 15,000주 출연했으면 3만 주보다 적게 나왔죠. 자, 그럼 15,000 한번 계산해봐요. 여기다. 뭐 여기 빼니까 절반 2분의 1이니까 50%죠. 그러니까 여기에 50%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50%니까 이제 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이제 이게 이제 뭐가 된다? 보험금, 재파종 보험금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 간단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1회 하나에 지급한다 그랬죠? 우리가 벼에서 제2양 재집하도 뭐예요? 1회 1회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계약이 소멸되어 유지돼요. 계속 유지되잖아요. 왜 경작불능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재파종이니까 계속 이제 파종을 다시 했잖아요. 보험은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작불능 보험금입니다. 이건 똑같죠? 자, 여기는 이제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식물질 비율이 65% 이상.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산출식은 똑같죠? 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구장 표시 3개.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불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감소 보험금 봅니다. 자, 수학감소 보험금은 항상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자, 그럼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자, 이제 가피자. 자, 가피자인데 뭐다? 평수 미평. 항상 수학감소니까 평수 미평. 자, 감수량을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수학감소 보장은 감수량. 평수 미평. 자, 여기다 이제 미보상 감수량 말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자기 부담 비율 봅니다. 자, 그럼 여기 자기 부담 비율도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자기 부담 비율, 즉 밭작물, 마늘 품목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을 쓰시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첫 번째 자기 부담 비율. 먼저 의의를 써야죠. 자,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자기 부담 비율 미만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쓰고. 그러면 이제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자, 계약 체결할 때 이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다. 그래서 10, 15, 20, 30, 40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10%와 15%는 자, 각각 이 조건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0, 30, 40은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딱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 자기 부담 비율 이거 하나만 이렇게 서술하시오. 이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분모가 다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예전 기출 문제는 자기 부담 비율 10%와 15% 가입 조건을 쓰시오.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10%, 15% 가입 조건 이제 최근 3년간, 최근 2년간 이 문구를 딱 쓰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건 5점짜리밖에 안 돼요. 자, 미경과 비율 이런 거 다 갖고요. 자,
자, 그다음 이제 계약 인수 보겠습니다. 자, 계약 인수.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전국이고요. 전국. 또 이제 도서지역, 섬지역은 이제 다리가 낮아 있거나 전기선 운항해야 된다 그거. 자, 가입 자격 같고요. 가입 기준. 자, 여기 봐봐요. 이제 가입 기준 봐봐요. 자, 그럼 이제 마늘에서 이제 가입 기준 보니까 자, 여기 금액이 얼마 이제 200 이상이죠? 자, 대부분 200 이상입니다. 아까 50만 원은 논작물 그러니까 벼, 밀, 보리. 그리고 이제 밭작물 이제 메밀만 50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200이에요. 자, 200인데 그 밑에 단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각 200만 원 미만의 그다음에 두 개의 농지입니다. 자, 여기 각각 체크하시고 두 개 체크하시고. 근데 아까 논작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접 농지 면적과 합하여 이렇게만 돼 있지 각각이란 말도 없고 두 개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 제한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개만 합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번의 농지 구성 방법 뭐 이런 건 같고요. 3번도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같은 리동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같은 리동에 있어야 된다 하나. 그다음에 각각 2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그다음 두 개 합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논작물은 같은 리동 이 말이 없어요. 그냥 인접 농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농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어요. 여기가 A리고 여기가 B리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농지는 어때요? 이건 합칠 수 있잖아요. 이 말대로. 그런데 논작물은 어때요? 여기 있는 거 끼리끼리도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같은 동리 이런 말 없어요. 그리고 각각이란 말이 없어요. 각각이란 말이 없으니까 50만 원 미만이니까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또 40만 원짜리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다 합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꼭 두 개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개. 자, 두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개. 자, 그리고 이제 각각 미만이냐 아니면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는 60만 원짜리, 아까 하나는 40만 원짜리. 그럼 이렇게도 합칠 수 있냐? 이렇게도 합칠 수? 뭐 제한이 없었으니까. 제한이 없었으니까는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왜? 제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세 개. 자, 차이점 이거 차이점. 이 세 개 차이점. 딱 체크.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밭작물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밭작물은 다. 그다음 자, 인수제한 목적물 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고요. 그다음 통상적 이건 똑같죠? 자, 그다음 여기 체크하세요. 이제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에, 그다음에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 숫자는 꼭 체크. 난지형은 8월 30일 이전 안 돼요. 한지는 10월 10일 안 돼요. 해가지고. 그다음 제식 밀도가 있습니다. 자, 제식 밀도 체크하세요. 이제 나중에 제식 밀도 있는 것만 다 모아서 따로 정리할 거예요. 자, 10아르단 3만 주 미만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5번도 체크해야 돼요. 자, 마늘 파종은 익년. 자, 다음에 이듬해란 얘기예요.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는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 파종했어요. 그리고 봄에 가입했어요. 내년 4월 15일 아직 되기도 전인데 그때 수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입한다고요? 하면 이제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풋마늘용으로 재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올해 가입하잖아요. 올해 한 10월 정도 가입을 하는데 내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할지 말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언제. 그런데 어떻게 가입하고 말 거 이걸 정하느냐?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종구 있잖아요. 마늘 종구, 육종 마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수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 풋마늘 그 나물 무침용으로 있잖아요. 순 그거 목적으로 재배하는 거. 자, 이건 안 된다는 얘기가. 자,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럼 이제 다른 작물과 혼식돼 있는 거 안 되고요. 그다음 무멀칭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마늘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멀칭.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닐 이렇게 씌우잖아요. 비닐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그 구멍에다 마늘 다 하나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쭉 깔아서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늘에 이제 구멍 이렇게 뭐 10개짜리, 13개짜리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반드시 멀칭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재배 농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노지 작물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13번에 봐봐. 이제 13번. 13번에 보면 이제 마늘은 토양에 침착된 염분에 가장 취약한 작물이다. 그러니까 염분에 약하다는 얘기인데 토양 염도 0.1% 이상인 간청 논지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이제 선별해서 인수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제 이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인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자, 표준 수확량. 자, 이게 산출식은 따로 없어요. 보통 산출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산출식 있는 것만 따로 우리가 정리해서 좀 체크하자 이거예요. 아까 벼 있었죠? 네. 그리고 밀이에요, 보리예요? 보리. 밀은 없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입니다. 자, 이건 똑같습니다. 네. 자, 평년 수확 똑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늘에서 자, 우리 오늘 프린트 문제 이제 두 번째 거 봐요. 오늘 프린트. 자, 프린트 보시면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마늘. 자, 농업인 A씨는 보험 가입 금액 자, 1억이네. 1억 원.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20%로 종합위험 보장 마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보험 계약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보상하는 제외로. 자, 이제 보상 기간이 우리가 10월 31일 재파종이죠. 이때 시바르당 27,000주가 출연돼요. 그럼 3만 주 밑에네요. 그래서 10아르당 33,000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재파종 보험금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랬네요. 자, 그럼 공식 집어넣어서 얼른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공식 그대로.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우리 곱하기 그 다음에 몇 프로? 35% 곱하기 표준 출연율. 자, 3만 주분의 빼기 출연주 수 27,000주잖아요. 이거 계산기 둘러보면. 그럼 여기가 3,000주네요. 3,000주니까 3만 주 대 3,000이니까 10분의 1 맞죠? 0.1 곱하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그럼 이제 얼마 나와요 하면? 그렇죠. 이거 그대로네. 0.1. 야, 그래서 350만 원. 자, 이게 7회 기출 문제. 7회 작년에 시험 볼 걸. 야, 작년에 시험 볼 걸. 아까워라. 5점짜리. 그저 줍는 문제죠. 근데 별거 없어요. 올해도 이렇게 나오지 뭐 별거 있겠는데요. 뭐 복잡한 거 없죠 뭐. 자, 그래서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마늘에 대해서 이제 해봤고요. 자, 마늘은 여러분이 재파종, 이것만 잘 알면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인수 제한에서 이제 그 날짜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체크합니다. 자, 그럼 양파로 가서 봅니다. 양파, 양파, 양배니까 자, 141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자, 141페이지 이제 양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증권에 기재된 품목. 자, 이건 다 같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이것도 이듬해네요. 이듬해에 수확하는 양파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네요? 가을 뿌림 재배 양파. 보통 가을에 뿌려야 이듬해예요. 근데 이제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데 좀 특별히 또 이건 또 더 자세하게 또 이런 말을 써줬어요.
참고로 자 마늘, 양파, 양배추는 다 이듬해 수확입니다. 다 이듬해. 마늘, 양파, 양배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외울 때 마, 양파, 양파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거의 이제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슷비슷한 걸 좀 묶어놓고 외우기 편하게끔. 자, 그다음 자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연재해, 조세, 화재. 자, 다 같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다 같은데 9번의 저장성 여기도 이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자 마늘도 이 말이 있었고 양파도 있었고. 그러니까 특별히 마늘이나 양파는 저장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두고두고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늘도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해서 보통 우리가 6월 달 수확을 해요. 그럼 마늘을 주로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김장할 때죠. 혹시 여러분 마늘 수확해서 잘 그 망에다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김장할 때 이걸 전부 까가지고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마늘 혹시 가운데 이렇게 파랗게 싹이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보죠. 그 관리 잘해야 돼. 저장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 그 관리 잘하면 안 나오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나와요. 그 생명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마늘이 그거 좀 나와.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김장할 때 이제 마늘 까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떨어내야죠. 그러니까 마늘 까고 가운데 뽀개 가지고 그 싹 나온 거 뜯어내 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빠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안 해봤나? 김장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마늘 사서 간 거 그거 다 중국산인데 간 것만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 맞아요. 그 안 빼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다 먹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마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람이 다 까라고 해가지고 항상 제가 시골서 보내주면 이거 제가 이제 한 10월 정도 되면 우리가 강의가 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장하고 제가 집안일 하는데 이때 한망 다 까요. 그러면 대야 큰 데다가 이제 담아놓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물을 부어놓고 한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껍질 쉽게 깔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물에다 담가놓으면 또 싹이 더 잘 나와 이제 그래서. 근데 바쁘다고 한 이틀 지나버리면 이거 그냥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근데 왜 그걸 없애냐면 이렇게 빻아가지고 전부 빻아가지고 이제는 안 빻아. 이제 팔 아파서 못 빻겠대. 그거 하나 빻으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빻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빻아야 맛있다고 해가 빻아 시키는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뭡니까 고추 이렇게 빻는데 거기다 맡기면 갈아주잖아요. 이제 여기다 이제 돈 1,000원이면 갈아주대요. 진작에 할 걸 내가 진짜. 근데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김장하고 남잖아요. 그럼 남은 이제 그 플라스틱 통에다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 먹는데 그 파란 걸 제거 안 하잖아요. 마늘이 파란 색깔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제거하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건 아닌데 아무 맛이 변하고 근데 괜히 색깔이 변하니까 이상하니까 제거하라고 그래서 다 까면서 제거하는데 그것도 일이야. 자, 그래서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양파 이런 건 저장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이 썩어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본인이 좀 잘 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자, 그다음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보험 기간 봅니다. 경작 불능은 항상 똑같고요. 보니까 수확 감소 6월 30일. 이것도 똑같네요. 그러면 아까 밀, 보리, 마늘 아까 뭐하고 지금 양파 그러죠? 다 같아 지금. 자, 다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6월 30일 마늘, 양파 이런 거 다. 네. 자, 그다음에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여기도 이제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곱한다.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이 얼마일까요? 맨 뒤쪽 가면 거기 맨 마지막에 항상 얼마? 50에서 100.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맨 마지막에 50에서 100. 이건 다 똑같아요. 보통. 아까 보리만 독특하게 얼마? 50에서 70. 그러니까 그 독특한 것만 외우면 돼요. 우리가. 독특한 보리는 50에서 70.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보험료입니다. 자, 산출식 봐봐요. 여기도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네요. 그러니까 마늘이나 양파는 다 관수시설 있습니다. 마늘하고 양파는요 관제시설.
자, 그래서 관수 시설이 있으니까 할인율이 있다는 거. 방지 할인율. 자, 그리고 이제 자, 납입 방법 또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봅니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 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죠? 자, 경작불능 보험금 똑같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수확감소 보험금 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뭐예요? 자, 가피자 이거죠? 그런데 여기 가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번에. 보통 이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경우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수확감소 보장금 산출 사유를 지급 사유를 자, 보상하는 제의로 인해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말은 길게 썼는데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 이게 피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준다. 같은 말이에요. 아, 그럼 좀 통일시키지. 여기다는 또 이렇게 써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뭐 이대로 해야지 좀 어쩔 수. 참 다 통일시켰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가피자고요. 평수 미평. 자, 수확 감소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도 자 이제 페이지 넘기면 이것도 뭐예요? 또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할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 인수 파트 봅니다. 자, 계약 인수. 자, 보험 가입 지역. 자, 전국입니다. 자, 이런 것도 똑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입 자격이며 가입 기준. 자, 가입 기준 이것도 이제 밭작물이고 아까 그 논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 아까 하나을이 동의해야 된다고 그랬고 각각 2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몇 개? 2개를 합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 제한 가서 봅니다. 자, 인수 제한에서요. 자, 금액이 나오고요. 통상적 이런 말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 3번 체크합니다.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확 시기가 다르니까 보험 기간도 다르잖아요. 수확 시기가 달라버리면. 자, 그래서 그래요.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입니다. 그러니까 극조생종하고 조생종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생종하고 만생종은 합쳐져 있죠. 이거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런데 조금 이따 우리가 양배추를 보면요. 양배추는 극조생종하고 조생종하고 합치고 그리고 중생종하고 만생종이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좀 구분해야 돼요. 지금 양파 같은 경우는 극조생종하고 조생종하고 나누고 그리고 중생종, 만생종을 합칩니다. 조금 차이는 이거예요. 그 다음 제식밀도 체크합니다. 자, 10R당 얼마? 23,000주 미만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4만 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면 돼? 합쳐서 23,000주 이상 4만 주 아니요 이하 4만 주 초과라고 했으니까 이하라고 해야 돼. 거기 앞부분은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3,000주 이상 4만 주 이하로 심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 심어야 되지 이보다 확 적거나 많거나 하면 안 돼. 왜? 너무 적으면 너무 띄엄띄엄이니까 수확량이 확 줄잖아요. 또 너무 많이 심으면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오히려 어때요? 병해충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확량이 또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농작물은 적정한 개체수를 심어주는 게 좋잖아요. 과수도 우리가 적과를 한 이유가 적정한 개체수가 달려있어야 과실도 크고 훨씬 더 수확량도 많고 그런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식 밀도. 그럼 이제 제식 밀도가 있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 제식 밀도. 자, 제식 밀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파는 이렇게 조금 있고 아까 마늘은 뭐라고 했어요? 마늘 3만 주 미만으로 하면 안 되고 3만 주 이상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식 밀도 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식 밀도. 일단 체크만 해 놓으세요. 체크만 해 놓으시면 제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식 밀도 있는 거 다 찾아다가 정리를 해서 줘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딱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천천히 두고두고 이제 외우시면 돼.
그래서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 암기해서 나눠지는 프린트 따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연습용으로 문제 푸는 거 있죠.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찾을 때 쉬워요. 그래서 암기하는 프린트를 위한 파일 같은 거 따로.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프린트도요, 순서대로 해놓으세요. 그래야 찾을 때 쉬워요. 막 뒤죽박죽 섞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거 금방 찾으려면 그 요일 일부러 제가 날짜도 써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 계획서 순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서 내가 뭐 찾고 싶다 그러면 얼른 그 순서대로 딱딱 찾게끔. 그래서 연습하는데 필요하게끔. 이렇게 정리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사람 머리도 논리적으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2차 가면 서술해야 되잖아요. 그 서술 그런 것도 잘 되고 논리적인 것 그래야 돼.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이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니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의가 산만한 사람 머리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또 체크합니다. 자,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하면 안 돼요. 자, 양파는 이제 정식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정식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30일자 적용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9월 30일자. 자, 이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부터 심어라. 왜냐면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너무 더울 때, 만약 9월 30일 이전에만 막 뭐 8월 달 이럴 때 좀 덥잖아요. 아무리 9월 달은 가을이라 하더라도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죽어요. 막 타서 일찍 죽으니까 좀 더 서늘해질 때 심어라. 자, 그다음에 6번도 체크하십시오. 자, 양파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70도 이하로 정식됐다. 자, 우리가 이렇게 90도잖아요. 70도 좀 한 이 정도인가?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심어도 된다, 안 된다? 여기가 안 된다. 70도. 70도 정도 뉘우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심어야 된다. 참 까다로워요, 보니까. 그래서 양파. 자, 그래서 똑바로 정식되지 않으면 70도 이하로 정식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품종 재배하는 거 안 된다. 거기 이제 예로서 참 이것을 왜 여기다 이렇게 다 써놨을까 싶은데요. 양파 품종이 의외로 많다는 건데, 자, 고랭지 봄파종 재배 적응 품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가을에 심잖아요.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하면 안 되니까 10월 1일부터 심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좀 심는 편인데 봄에 해당되는 품종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보린이 아니라 개투린이고요. 고대 이왕, 상당히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고랭지 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덴신이고, 마운틴 1호가 있고, 스프링 골드가 있고, 삿포로기가 있고, 이거 일본 품종 같죠? 덴신이나 삿포로기 같은 일본 품종 같고, 울프, 장생대고, 이건 우리나라 거 같기도 하고, 장일황, 이건 우리나라. 하루히구마, 일본 품종 같죠? 그러니까 히구마도 있고 하루히구마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인수가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출제자가 우리 엿먹이려고. 자, 양파 품종 중에 인수 제한되는 품종 한 3가지 쓰시오. 아니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한 5개 쓰시오 이러면 욕 나와. 그러잖아요. 한 3개 정도 쓰시오. 이것은 할만해. 자, 그래서 이거 한 3개 정도는 조금 외워놓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봐가지고 만만한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개보린이 아니라 개투리는 히구마하고 하루히구마 일본 거. 좀 외우기 쉬운 거 한 3개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재밌는 거 외우던가 뭐 고대 이황 하던가 좀 재밌는 거 해가지고 좀 기억나는 거 한 3개 좀 괜찮으면 뭐 5개 뭐. 예. 왜냐면 한번 출제자가 연 먹이려고 냈는데 우리는 연 맛있게 먹고 맞춰버리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또 이런 걸 써놨거든요. 이렇게. 진짜 다른 데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특히 쪽파 같은 경우는 거기 우리가 보험의 목적에서 언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그 품목을 담당한 이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출제위원 들어가면 자기 거 내.
근데 예전에 다 냈어. 낼 게 없잖아. 그럼 이런 거 낼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자기가. 그래서 출제자들 그렇습니다. 진짜로. 자기. 대학 교수들이 문제 낼 때요. 자기가 연구 분야 그건 내요. 우리 사법고시나 이런 거 보면요. 다 다수설이고 자기 혼자 소수설 주장해. 그런데 자기가 출제원 들어가잖아요. 자기 소수설 주장하는 대로 펴야 답이 되게끔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번 출제되잖아요. 그럼 이게 기출문제 나왔다고 사람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학설이 알려지게 돼.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은 또 자기 품종이 돼서 알리려고 또 한 번 5개 써라. 자, 자, 그다음 여기도 무멀칭 농지 안 됩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9번. 자, 9번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멀칭을 해야 보장되는. 그럼 이거 총 4개예요. 이거 어떻게 한 것이? 우리 고고마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금 마늘하고 양파 멀칭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양 하면 돼. 반드시 멀칭을 해야만 되는 거. 그럼 다른 것들은요. 멀칭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인수 제한이냐 아니냐 여기엔 해당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멀칭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이 4개는 반드시 멀칭이 있어야 돼. 이 4개는. 멀칭이 있어야만 보험 가입이 되고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고구마양. 자, 뭐예요? 고추, 고구마, 마늘. 이거 조심해. 양배추가 아니라 양파입니다. 우리 마늘하고 양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죠? 혹시 마늘하고 양파 구분 잘 못해요. 이렇게 밭에서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나가다 이게 마늘인지 양파인지 구분할 수 아세요? 이거 잘 못할걸요? 예전에 어떤 강사는 자기도 이거 구분 못한대. 그리고 가르치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딱 한눈에 보면 바로 알죠. 이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구분 잘 안 돼.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둘 다 뭐이라 멀칭해라 이거 멀칭. 고구마 멀칭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잡초 같은 거 엄청 많이 자라요. 그 옆에. 그래서 지네가 다 영양분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고구마가 밑에 우리가 여문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여물지 않아. 그러니까 고구마 농사 초보들이요. 기농해가지고 지온다고 고생해서 심어놨어요. 근데 별로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수확철에 가서 수확했어요. 그 많은 면적에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 수확했어요. 얼마큼? 손가락 정도 얇은 거 5개 수확했대. 누군가가 사진을 올렸더만. 내가 아는 사람. 예? 아니 그 면적에 수확이 이 손가락 두께 5개 수확했다니까. 5개. 그 면적에다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그것도 황토밭 그 좋은 밭에 되는데도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잡초 이런 거 정말 신경 써야 돼. 이거. 고추 특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라 고추는요. 거의 이제 정성 들여서 가장 많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고추예요. 또 병해충도 엄청 많잖아요. 여기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고추는요. 생산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고추가. 그래서 생산비 보장 품목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 자, 그래서 멀칭 꼭 있어야 되는 거 고구마양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쭉 하면 다 이제 비슷하니까 우리가 넣으시면 되고. 자, 인수 관련 수확량 보세요. 자, 여기 표준 수확량 보니까 아하, 여기 산출식 있네. 자, 산출식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수확량. 자,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이다. 양짝 하나 더 있죠. 지워버리시고 이거. 업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숙기 유형 지수. 그러니까 이 숙기 이제 극조생종이냐, 조생종이냐, 중생잼 망생종이냐 해가지고 이제 지수가 보통 1이냐, 0.9냐, 0.8이냐 이래요. 이제 이걸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멀칭했냐 안 했냐. 근데 멀칭도요. 백색이냐 흑색이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멀칭 유형 지수 이걸 곱해가지고 이제 또 표준 수확량 산출합니다. 자, 그래서 양파 이거 잘 체크. 평년 수확량은요. 자, 보니까 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마, 양파 뭐예요? 양배추 이제 남았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양배추 우리 이걸로 마무리. 양배추 쉬었다가 봅니다.